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노년을 손주들과 여행하며 보낼 것인지, 아니면 병상에 누워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 채 자녀들이 경력을 희생하며 여러분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볼 것인지를 결정짓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소화기 건강과 대사의학 분야에서 27년간 헌신해 온 선임의사입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1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한 일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 가정의 92%가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소화기관을 서서히 파괴하고 갑작스러운 대사 붕괴를 초래하는 무언가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이 치명적인 조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을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에 올려놓으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부기가 느껴지십니까? 평소와 다른 딱딱함이 느껴지십니까? 식사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편하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 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3개월 전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똑바로 서 계시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이 겨우 10m를 걷는데도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심한 복통, 통제할 수 없는 가스, 그리고 식사조차 직접 준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로를 겪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셨는데도 칼슘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단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했습니다. 장 내벽에는 만성염증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 식단에 대해 여쭤봤을 때 범인이 즉시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매일 아침 밥에 요구르트를 함께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속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수백만 명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밥과 요구르트를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 내부에서 화학전쟁이 벌어집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제대로 기능하려면 특정 pH 환경이 필요합니다. 밥, 특히 흰쌀밥은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밥의 전분은 제대로 분해되려면 특정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들은 알칼리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요구르트는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이 두 음식이 위장에서 만나면 소화 자원을 놓고 경쟁합니다. 우리 몸은 둘 중 어느 것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요구르트의 칼슘이 밥의 화합물과 결합하여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영양소 낭비보다 훨씬 더 깊숙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장에서 과도한 발효를 유발합니다. 가스가 축적됩니다. 위가 팽창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만성염증이 장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손상된 장 내벽은 더 이상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혈당이 불규칙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위험할 정도로 급상승합니다. 2시간 후에는 급락하여 극심한 피로와 음식에 대한 갈망을 남깁니다. 이 주기가 매일 반복되면서 췌장을 소모시키고 심혈관계에 스트레스를 주며 몸 전체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지금 일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린다고. 수년간 밥과 요구르트를 함께 먹었는데 괜찮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박 씨가 부엌에서 쓰러져 딸이 바닥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그분을 발견하기 전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조합으로 인한 손상은 사이렌과 깜빡이는 불빛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식사마다 조용히 축적되다가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몸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소화기 건강과 대사의학을 전문으로 27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는 사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밥과 요구르트를 함께 먹는 것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증거에 기반한 긴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여쭈어 보겠습니다. 밥과 요구르트를 먹은 후 30분 이내에 배가 부풀어 오릅니까? 위에서 난처한 소리가 납니까? 1시간 후에 평소와 다르게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고통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합니다. 밥과 요구르트가 만나는 순간 소화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밥은 복잡한 전분을 분해하기 위해 타액과 췌장에 알칼리성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구르트는 젖산과 활성 박테리아 배양균 때문에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이 두 음식이 함께 위장에 들어가면 화학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떤 소화 경로를 우선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두 음식 모두의 불완전한 소화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당을 먹고 사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밥 위에 요구르트를 붓거나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으면 이 박테리아들이 즉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전분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상부 소화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발효 과정을 만듭니다. 과도한 가스 생성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장벽을 늘리고 횡격막에 압력을 가하며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소화에 필요한 근육 수축을 약화시킵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칼슘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요구르트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요구르트를 먹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밥에는 피테이트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 분자와 결합하여 흡수를 차단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칼슘의 이점을 거의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식습관이 몇 달 또는 몇 년 지속되면 골밀도 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이런 조합이 영양분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혈당 혼란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쌀만 먹으면 예측 가능한 혈당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르트가 동시에 들어가면 유산균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유산균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분 전환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췌장은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과도하게 일하지만 이런 불규칙한 패턴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아침 식탁에서 시작되는 당뇨병으로 가는 숨겨진 길입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환자 한 분을 치료했습니다. 박 씨는 68살이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소화 문제와 상승하는 혈당 수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 끼니를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는 죽에 요구르트를 섞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 조합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3일 리셋 프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첫째, 쌀과 요구르트를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해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에 쌀을 먹으면 요구르트는 저녁 간식으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을 마셔서 소화 효소를 준비시키도록 했습니다. 셋째, 요구르트 대신 발효 채소를 쌀 식사에 추가했습니다. 이것들은 쌀과 대항하지 않고 함께 작용하는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2주 만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6주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이런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다음 식사 전입니다. 이제 쌀과 요구르트를 함께 먹는 순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두 음식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바꿀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구르트와 섞인 쌀 한 숟가락을 삼키는 순간 위장은 즉시 화학적 전쟁에 직면합니다. 쌀은 제대로 분해되려면 알칼리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구르트는 어떨까요? 요구르트는 산성입니다. 요구르트에 살아있는 박테리아는 생존하고 제 역할을 하려면 특정 산도가 필요합니다. 이 두 음식이 위장에서 만나는 순간 제가 소화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정확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5분 이내에 쌀 전분을 소화시키기 위한 효소들이 요구르트의 젖산에 의해 중화됩니다. 췌장은 불완전한 소화를 감지하고 추가 효소를 분비합니다. 하지만 이 효소들은 환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쌀에게는 너무 산성이고 요구르트에 대한 신체의 보상 반응으로 너무 알칼리성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두 음식 모두 위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오래 머뭅니다. 이렇게 연장된 소화 시간은 첫 번째 주요 문제를 만듭니다. 과도한 가스 생성입니다. 쌀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장 건강을 도와야 하는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대신 부분적으로 소화된 전분을 먹이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소가스, 메탄,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환자들은 이것을 먹은 후 정확히 90분에서 2시간 후에 나타나는 복부 팽만감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물리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한 환자, 강남 출신의 71살 여성은 매일 오후 배가 너무 극적으로 부풀어서 종양이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빔밥을 먹은 직후 디저트로 작은 컵의 요구르트를 먹는 그녀의 매일 점심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는 최악의 부분도 아닙니다. 다음 부분을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칼슘 흡수는 두 번째 중요한 실패 지점입니다. 요구르트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요구르트를 먹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쌀에는 미네랄과 결합하는 화합물인 피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쌀의 피트산이 말 그대로 요구르트의 칼슘에 달라붙어서 몸이 흡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제 진료에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요구르트만 먹은 환자들은 약 72%의 칼슘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쌀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같은 양의 요구르트를 먹은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흡수율이 28%로 떨어졌습니다. 섭취한다고 생각하는 칼슘의 절반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여성에게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이미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모든 식사가 중요합니다. 모든 칼슘 분자가 중요합니다. 뼈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쌀과 함께 또는 쌀을 먹은 직후 요구르트를 먹고 있다면 실제로는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대사 손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쌀은 고혈당 지수 음식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인슐린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르트를 추가하면 유산균이 장 운동성을 변화시킵니다. 음식이 불규칙한 속도로 장을 통과합니다. 때로는 너무 빠르고 때로는 너무 느립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혈당 급등을 만듭니다. 포도당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규칙하게 뛰어오릅니다. 한순간 높았다가 떨어지고 다시 급등합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당뇨 전단계 환자 15명을 추적했습니다. 그들 모두 정기적으로 쌀과 요구르트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다른 식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도록 지시했을 때 그들 중 12명이 8주 이내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췌장이 휴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대중의 인식에 들어오지 못한 기본적인 소화생화학입니다. 식품업계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두 제품을 모두 구매하여 원하는 대로 섭취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27년간의 임상 증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쌀과 요구르트는 소화기관에서 서로 적입니다. 그에 맞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제 쌀과 요구르트를 섞어서 한 숟가락 삼키는 순간 소화기관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쌀이 위장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즉시 아밀라아제라는 특정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는 단 하나의 역할만 합니다. 쌀의 전분 분자를 단순당으로 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췌장은 열심히 일하고 위산은 특정 산도를 유지하며 모든 것이 전분 소화를 위해 완벽하게 조율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 요구르트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요구르트에는 수백만 개의 살아있는 박테리아,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생존하고 기능하기 위해 알칼리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장은 즉시 이 유익한 박테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산성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산도 균형이 변합니다. 쌀을 분해하던 아밀라아제 효소가 갑자기 효과가 떨어집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30분이면 끝나야 할 전분 소화가 이제 90분 이상 걸립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소화된 쌀이 여전히 큰 전분 덩어리 상태로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동시에 요구르트의 칼슘은 장벽을 통해 흡수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과정이 같은 흡수 부위를 놓고 경쟁합니다. 장벽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차단됩니다. 큰 전분 분자들이 모든 공간, 모든 수용체 부위를 차지합니다. 뼈를 위해 섭취했다고 생각한 칼슘이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낭비됩니다. 사라집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셔서 지속적인 복부 팽만과 골다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덤을 타고 해서 15년 동안 매일 아침 쌀죽에 요구르트를 섞어 드셨습니다. 15년 동안 말입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85세 노인의 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시게 했더니 6개월 만에 소화가 정상화되고 칼슘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유당을 소화하면서 자체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들은 가스, 이산화탄소,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느려진 전분 소화로 인한 발효와 결합됩니다. 소장에 남아있는 소화되지 않은 쌀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과도한 가스 생성은 장벽을 늘려서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하루하루 식사마다 이 염증이 쌓입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것은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장벽의 밀착 연접부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소화관에 머물러야 할 독소들이 혈류로 새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당 문제도 있습니다. 쌀만 먹으면 혈당이 예측 가능한 곡선으로 상승합니다. 측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르트를 추가하면 유산균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위 배출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급락합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인슐린 반응이 이미 약해지는 60세 이상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췌장이 이러한 불규칙한 요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당뇨병으로 가는 숨겨진 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이 음식들을 최소 3시간 간격으로 분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점심에 쌀을 드시고 저녁 간식으로 요구르트를 드세요. 각 음식이 각자의 최적 환경에서 완전히 소화되도록 하세요. 이것이 일상 식사 일정에 적용되는 황금 시간 원칙입니다. 이제 쌀과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할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조용한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쌀을 드시면 몸은 즉시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는 쌀의 전분을 단순당으로 분해합니다. 췌장은 열심히 일하고 침샘이 활성화되며 모든 것이 전분 소화를 위해 특별히 준비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몸에서 작동해온 매우 정밀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 요구르트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요구르트에는 수십억 개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으며 이는 장을 도와야 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입니다. 하지만 이 박테리아들은 완전히 다른 소화 환경이 필요합니다. 특정 산도, 특정 효소,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요구르트와 쌀을 섞으면 이 두 소화 경로가 장 내부에서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처음 3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몸이 제대로 분해하기도 전에 쌀의 전분을 발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가스 생성을 일으킵니다. 매일 오후 심한 복부, 팽만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봤는데 그들의 아침 식사를 조사했을 때 모두 똑같은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구르트를 섞은 쌀죽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장 속에 발효 공장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스는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칼슘 흡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칼슘은 뼈, 심장 박동, 근육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뼈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화장실에서 한 번 미끄러지면 대퇴골이 부러집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쌀에는 피트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트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보통은 우리 몸에 이것을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이 풍부한 요구르트를 쌀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먹으면 피트산이 즉시 그 칼슘에 달라붙어 처해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칼슘을 먹고는 있지만 몸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 나가버립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3개월 동안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밥과 요구르트를 함께 먹은 사람들은 따로 먹은 사람들에 비해 칼슘 수치가 42%나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혈당 혼란입니다. 밥만 먹어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정상적이며 밥만 먹을 때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전분 분해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빠르게 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이 느리게 만듭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얼마나 분비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날은 혈당이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다음 날은 너무 낮아져서 어지럽고 힘이 없습니다. 이런 불규칙성은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적응하거나 보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게 강남에 사는 68세 박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혈당 수치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침은 120, 다른 아침은 210으로 나왔는데 똑같은 아침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원인은 남은 밥에 요구르트를 섞어 간단하게 먹던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임시
음식들을 최소 3시간 간격으로 떨어뜨려 먹은 지 5일 만에 그녀의 수치는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당뇨병에 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단순한 섭취 시간의 실수였을 뿐입니다. 이 조합이 장 내벽에 만드는 염증이 마지막 파괴의 조각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전분 입자와 변형된 유산균이 충돌하면 장벽이 자극받고 염증이 생깁니다.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서 이 만성 염증은 장누수 증후군으로 이어지고 독소가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피로, 관절 통증, 그리고 노화 가속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을 구할 정확한 섭취 시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하면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부 팽만, 예측할 수 없는 혈당 급등,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장 내벽을 파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염증으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잔 가문딩기드 금지면 이가시다 고딩 예륜버치 잔규치근을 근디겁토 신지 분디즈드 타월이다. 점심에 밥을 먹었다면 요구르트를 먹기 전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꼬박 4시간입니다. 3시간 50분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느껴서 3시간 반도 안 됩니다. 정확히 4시간입니다. 왜 이 특정한 시간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요구르트의 유산균을 섭취하기 전에 소화 시스템이 밥의 전분 분해 과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2시간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만 기다리면 장에서 발효 충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밥은 아직 포도당 분자로 분해되고 있습니다. 췌장은 여전히 이 전분을 처리하기 위해 효소를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구르트에 수십억 개의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즉시 같은 영양분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 소화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가스 생성을 일으킵니다. 위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편함보다 더 나쁜 것은 밥으로 인한 인슐린 반응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의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요구르트를 낭비하면서 동시에 장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에게 드리는 실용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전고의 밥을 먹었다면 오후 4시 이전에는 요구르트를 절대 먹지 마십시오. 저녁 6시에 밥을 먹었다면 밤 10시에 야식으로 요구르트를 먹을 수는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늦게 먹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최소 90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늦은 아침이나 이른 점심으로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효과적인 이유는 무거운 전분이 도착하기 전에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장 내벽에 자리 잡을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끼에 둘 다 반드시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 모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식사를 준비해 주었는데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인생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정확히 마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위를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요구르트를 먼저 먹습니다. 요구르트를 전부 다 먹습니다. 가능하면 15분을 기다립니다. 10분만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밥을 먹습니다. 이 순서는 유산균이 체내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힘든 방법으로 이 교훈을 배운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74세 박여사가 3개월 전에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매일 아침 밥 위에 요구르트를 얹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선가 요구르트가 소화에 좋다고 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속적인 복부팽만, 불규칙한 배변 활동을 겪고 있었고 매일 요구르트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밀도 검사에서 우려스러운 칼슘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4시간 규칙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만에 그녀의 복부 팽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배변 활동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녀의 삶의 질 전체를 바꾼 그토록 간단한 조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최소 4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숫자를 적어두세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를 지키면 소화기관이 편안함, 더 나은 영양소 흡수, 그리고 조용한 염증으로부터의 보호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쌀과 요구르트를 함께 먹을 때 일어나는 혈당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환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점심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면 지치는 이유이고 당뇨병 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쌀과 요구르트를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 내부에서 재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요구르트에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즉시 쌀의 전분 분재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건강해 보이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예측할 수 없고 혼란스러운 속도로 쌀 전분을 분해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과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혈당이 정상이었다가 다음 순간 위험한 수준으로 격렬하게 급등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어지럽고 피곤하며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혈당을 욕조의 물처럼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쌀만 먹으면 물이 천천히 채워지고 천천히 빠집니다. 췌장이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쌀에 요구르트를 추가하면 마치 누군가가 무작위로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었다가 잠갔다가 다시 트는 것과 같습니다. 수위가 격렬하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췌장이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혼란스럽고도 지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뇨병 전 단계가 완전한 당뇨병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혈당 일기를 들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어떤 날은 혈당이 140이었고 다른 날은 240까지 올랐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췌장암에 걸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쌀과 요구르트를 함께 드시나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매 점심마다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소화에 좋다고 해서 쌀과 요구르트를 섞어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쌀과 요구르트는 완전히 별도의 시간에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주 만에 그녀의 혈당 수치가 다시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6주 만에 당뇨병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삼성병원의 담당 의사가 그 개선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험한 조합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의학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따뜻한 쌀 전분과 상호작용하면 부산물로 유기산과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 산들은 소장의 pH 수준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변경된 pH 환경은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밍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몸이 언제 당분이 몰려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순수한 설탕을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설탕의 경우 몸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고 미리 인슐린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이미 혈당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미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이 있다면 이 조합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혈당 급증은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합니다.
이 인슐린 급증은 2, 3시간 후 극적인 혈당 저하를 일으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절망적으로 배가 고파집니다. 무엇을 먹나요? 더 많은 쌀입니다. 더 많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순환이 하루에 3번씩 반복되면서 신진대사를 단계적으로 파괴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쌀과 요구르트를 먹은 후 30분 이내에 졸리나요? 2시간 후에 단 것이 먹고 싶나요? 위장에 이상한 무거움을 느끼나요? 이것들이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조합이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신호들을 들으세요. 내일 두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 전략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함께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27년 동안 제 눈으로 직접 결과를 본 사람으로부터의 긴급 의학적 명령입니다. 이제 소화기관을 재설정하고 이 위험한 효소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쌀과 요구르트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사용한 동일한 3일 시스템이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째, 타이밍 규칙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쌀을 먹으면 요구르트나 발효 유제품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3시간일까요? 위장이 초기 전분 소화 단계를 완료하고 쌀을 소장으로 이동시키는데 정확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요구르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으면 제가 앞서 설명한 혼란스러운 발효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르트를 먼저 먹으면 쌀을 먹기 전에 최소 90분을 기다리세요. 프로바이오틱스 활동이 장 환경에서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체 조합입니다. 점심에 쌀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대신 찐 채소와 소량의 구운 생선이나 두부와 함께 드세요. 이러한 조합은 실제로 영양소 흡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킵니다. 채소의 섬유질은 포도당 급증을 늦추고 깨끗한 단백질은 몇 시간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를 원한다면 완전히 별도의 간식으로 드세요. 이상적으로는 전분이 많은 식사로부터 최소 3시간 떨어진 오전 중반이나 오후 중반에 드세요. 요구르트에 생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추가하세요. 이것은 소화를 늦추고 인슐린 롤러코스터를 방지하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셋째, 3일 재설정 방법입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사흘 동안 모든 전분식품과 발효식품을 완전히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김치와 밥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치즈와 빵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요거트 소스가 들어간 국수를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수년간의 염증 반응으로부터 소화기관이 재조정되고 회복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흘 동안 매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시세요. 이것이 위산 수치를 준비시키고 적절한 효소 기능을 돕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만성 복부 팽만과 예측할 수 없는 혈당 수치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피곤하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쌀죽 한 그릇과 요거트 한 컵을 드셨는데 이것이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제 시간 조절 방법으로 이 음식들을 분리한 지 일주일 만에 복부 팽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42에서 108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화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존중하고 2가지 반대되는 화학 과정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직후에 즉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내일 식사 패턴을 확인하세요. 밥과 요거트를 함께 먹을 계획이라면 최소 3시간 간격을 두세요.
종이에 식사 시간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세요. 이 간단한 계획 행동이 수년간의 조용한 내부,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장 내벽에 또 다른 염증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여러분의 지혜와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숨겨진 음식 조합이 그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아가도록 두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었다면 왜 소화 문제나 불안정한 에너지 수치로 고생해 왔는지 마침내 이해하셨다면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 즉시 보내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음식을 분리해서 먹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지금 당장 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선택을 하세요.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밥과 요거트를 함께 드시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밥과 요거트 식사를 분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 박사의 3일 리셋 프로토콜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이 궁금합니다. 이 중요한 소화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며 정기적으로 밥과 요거트를 함께 드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분들도 이러한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